오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편? 그렇게 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맘맘TV.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던 교육 토크. 그 초점이 영유, 영어 유치원에 맞춰지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정말 다양한 의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생각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오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편?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용어 정정부터 할게요. 많은 분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유, 틀렸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누리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일반 유치원과는 엄연히 분리해야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교육 체계다. 이걸 유치원이라 할 수 없다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어떤 말이 있을까 하다 그냥 유아들의 영어 학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맘맘TV. 제가 처음 제기했던 건 우리 아이에게 영어 학원이 필요할까? 언제부터?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러한 영어 학원은 서울에만 있어요, 거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남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구나.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이슈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 영어 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분류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이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들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편의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놀이식 그리고 학습식. 놀이식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영어라는 언어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원어민이라고 하는 선생님들과 그냥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습득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놀이식이라고 한다면, 학습식은 조금 더 공부 형태로 책상에 앉아서 이게 A야 하고 써보는 것도 해보고, 이런 식의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영유 1세대입니다 하면서 20살 대학생의 댓글도 읽었는데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하는 댓글들도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도 쭉 살펴보시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많은 영어 학원들은 학습식, 놀이식 이런 구분 별로 없이 막 하고 생겨났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닌 이후 초등학교에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영어 학원의 효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구나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영어 학원을 몇 년을 다녔건만 안 다닌 아이와 별 차이가 없는 걸 하는 경우도 물론 생기더라 이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의 의견 보셨던 것처럼 특별한 차이 없는데요? 이런 관찰이 많이 또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놀이식 학습식이 막 혼재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일단 교육비가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니니까 별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걸 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학습식 영어 학원이 두드러지게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후죽순 많았던 영어 학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는 학원들은 대체로 학습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좀 심화되면서 어떤 학원에는 아이가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깁니다. 이왕이면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욕심도 물론 생길 수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영재용 영어 학원은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데 그 시험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자가 아니라 오기가 발동하여 과외를 더 열심히 한 다음 재시험 3차, 4차 이렇게까지 시험을 보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문제의식도 분명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를 다니는 아이들이 꽤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소아 우울증 들어봤니?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직은 사실은 어린 나이에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을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최근의 흐름이 다시 놀이식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괜찮다 하는 이렇게 영어 학원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은 놀이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처음엔 우후죽순으로 학습식 놀이식이 생겼다가 학습식이 각광을 받다가 요게 또 부작용이 보이니까 이번엔 다시 놀이식으로 약간 돌아가는, 요거는 철저히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그렇게 저는 조금 흐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마 놀기. 유아용 영어학원, 이 이슈를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자체가 사실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한 건 분명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교육비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의 논이 아니야? 네, 진짜 비싸거든요. 그리고 정말 못 말리는 극성 부모의 극성 사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열된 사교육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의 일환인 거겠죠. 그런 만큼 저는 찬성해요, 이런 의견을 자유롭게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여건만 된다면 찬성합니다 라는 댓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 아이에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난 무리를 해서라도 사실은 보내고 싶어요 하는 마음도 상당히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런 영어 교육기관이 어린 나이부터 정말 필수냐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히 부모가 가지신 교육 가치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깨우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초점은 아이에게 옮겨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아이가 영어라는 과목을 재미있어 하는지 흥미가 유지가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당사자, 그 학원에 가서 시간을 보낼 우리 아이라는 거죠. 아이의 기질적인 건 면밀히 살펴서 좀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식 영어학원의 경우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조금 더 흡수를 잘하고 조금 더 잘 적응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아이의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선택하면 좋겠다. 이를테면 책을 읽어줄 때도 책 한 권 다 읽어도 그냥 휙 일어나지 않고 한 번 더, 아니면 그 다음 책 하면서 앉아서 가만히 집중하는 시간이 좀 긴 아이, 그런 아이가 학습식에 훨씬 유리할 테고요.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스타일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읽어봐 봐봐.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고, 그리고 언니, 오빠, 형아들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싶어하고 같이 경쟁하고 싶어하고 나도 저거 앉아서 읽어볼래, 써볼래, 이런 식으로 지적 욕구와 성취감 같은 거를 많이 추구하는 아이의 경우는 학습식이 조금 더 적응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아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집중하기를 아직 힘들어하고 조금은 산만하고,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아이일 경우 무리하게 학습식에 주저다 앉힐 경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아이를 고생시킨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마마 놀기. 유아 영어 학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를 빠뜨리고 논의하지 말자. 그 또래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월등하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와 관심, 애정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의식에 대해서 잊지 않고 분명히 하고 갈 때 아이를 위한, 아이에게도 행복한 영어 학원 혹은 안 학원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재미있어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조금 부담으로 느끼면서 힘겨워 하더라 라고 할 때는 안 돼 하면서 그 순간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세심한 배려, 관심,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 결론은 그거예요. 맘맘TV 오늘은 여기까지.